여러분, 혹시 S&P 500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하나만 매달 꾸준히 사모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평범한 월급쟁이가 수억 원을 만들고 연금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에만 돈 넣어둔 사람들은요, 열심히 모았는데 정작 손에 쥔 건 절반도 안 돼요. 똑같이 모았는데 누구는 4억, 누구는 1억,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매달 수만 원씩 녹아내려요. 에이, 무슨 소리야, 잔액 그대로인데, 이렇게 생각하셨죠? 맞아요. 숫자는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전에 짜장면 한 그릇 3,000원이면 됐어요. 지금은요? 10,000원 내야 겨우 먹습니다. 똑같은 3,000만 원을 은행에만 묻어두면 나중에 그 돈의 실제 힘은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은행 예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봤자 물가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세금까지 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모래시계에 모래를 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아무리 부어도 아래로 계속 빠지니까 쌓이질 않아요. 은행 직원이 이 얘기 해주던가요? 절대 안 하죠. 여러분이 눈치채면 곤란하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평균 노후 자금 수익률이 선진국의 3분의 1도 안 돼요.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들은 주식시장에 돈을 넣고 우리는 은행에만 넣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S&P 500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500개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전부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확인하는 아이폰, 컴퓨터 켤 때 만나는 윈도우, 퇴근 후 보는 넷플릭스까지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죄다 이 안에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을 생각해보세요. 감독이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만 골라서 뽑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가장 돈 잘 버는 기업만 추려놓은 거예요. 한 선수가 부진하면 다른 선수가 커버하고 아예 못하면 새 선수로 교체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경쟁력 떨어지면 탈락하고 새로운 강자가 그 자리를 채워요.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성장하면서 새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최강 라인업이 유지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투자자들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억대 연봉 받는 전문가들이 밤새워 종목 분석하고 사고팔고를 반복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상품 하나만 들고 있던 사람보다 수익이 낮았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시장 전체를 이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혼자 종목 골라서 투자하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를 보면 10명 중 7명이 손해를 봅니다. 반면 이 상품은 시간만 충분히 주면 손실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을 굴리는 정부 기관도 선택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하는 건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알려드릴게요. 증권사 앱을 깔고 S&P 500을 검색하면 뭐가 뜰까요?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스파이, VO. 갑자기 암호 같은 이름들이 쏟아집니다. 뭐야? 이게 다 뭐지? 당황하셨죠?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생각해보세요. CU에서도 팔고 GS에서도 팔고 세븐일레븐에서도 팔잖아요. 다 참치마요 삼각김밥이에요. 포장이 다르고 가격이 조금 다를 뿐이지 안에 들어있는 건 똑같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최고 기업들이라는 똑같은 내용물을 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각자 포장해서 파는 거예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만든 국내 상장 상품이에요. 미래에셋에서 만들면 타이거, 삼성에서 만들면 코덱스, 한국투자에서 만들면 에이스. 앞에 붙은 게 회사 이름이고 뒤에 붙은 건 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현지에서 만든 해외 상장 상품이에요. 스파이, VO, IVV, SPLG 같은 것들이죠. 이건 미국 본토에서 직접 만든 원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둘 중에 뭘 사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국내 상장 상품은 원화로 그냥 삽니다. 환전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한국 주식 사듯이 그냥 매수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가격도 착해서 한 주에 2만 원도 안 해요. 커피 몇 잔 값으로 미국 최고 기업들의 주주가 되는 거죠. 게다가 낮에 거래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반면 해외 상장 상품은 달러로 사야 해요.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환전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서 수수료도 나갑니다. 가격도 부담스러워요. 스파이나 VO는 한 주에 60만 원이 넘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하기엔 좀 무겁죠. 게다가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우리 밤이에요. 새벽까지 깨어 있어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 상품은 왜 사는 걸까요? 달러 자산을 직접 들고 있으면 나중에 환율 오를 때 추가 수익이 생겨요. 배당금도 달러로 받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방어막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품을 사든 따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CU 삼각김밥 먹으나 GS 삼각김밥 먹으나 배부른 건 같잖아요. 수익률도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초보자라면 국내 상장 상품으로 시작하세요. 쉽고 소액으로 가능하고 낮에 거래할 수 있으니까요. 국내 상품 중에서 뭘 고를지는요, 운용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하고 수수료가 낮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바로 사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잠깐요, 어떤 계좌에서 사느냐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똑같은 상품을 사도 어떤 계좌에서 사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 모르고 그냥 사면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일반 계좌에서 사는 거. 이게 최악입니다. 수익이 나면 세금을 바로 떼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수익이 일점액 넘어가면 내 월급이랑 합쳐서 세금을 매깁니다. 최악의 경우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어요. 거기다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갑니다. 수익은 한 번인데 보험료는 매달 나가니까 이중으로 손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가 만들어준 절세 계좌를 써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ISA 계좌랑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만능통장이라고 불려요. 여기서 투자해서 돈 벌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그 이상 벌어도 일반 계좌보다 훨씬 적게 내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3년은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깨면 혜택이 사라져요. 꿀팁 하나 드릴게요. 돈이 없어도 일단 계좌부터 만들어 두세요. 10,000원만 넣어놔도 됩니다. 3년 카운트가 계좌 만든 날부터 시작되니까요. 나중에 목돈 생겼을 때 바로 혜택 받으려면 지금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이득이에요. 연금저축 계좌는 더 강력합니다. 여기에 돈 넣으면 당장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아요. 최대 100만 원 가까이 현금으로요. 투자 시작도 전에 보너스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세상에 어디서 이런 선물을 받겠어요. 게다가 돈이 불어나는 동안 세금을 안 떼가니까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점은 55세까지 못 뺀다는 거예요. 중간에 빼면 받은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히 노후 자금용으로 쓰셔야 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쓸 돈은 ISA 계좌에서 사세요. 노후 자금은 연금저축 계좌에서 사세요. 이렇게 두 계좌를 나눠서 쓰는 게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해외 상장 상품은 이 절세 계좌에서 못 사요. 그래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상장 상품이 훨씬 유리합니다. 계좌만 잘 써도 같은 수익에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자, 이제 어디서 사야 하는지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어요. 이걸 못 넘기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게 전부 소용없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어떤 상품인지, 어디서 사는지, 세금 아끼는 법까지 다 알았어요. 근데 이거 다 알아도 실패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버티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목 선택보다 이게 10배는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투자 상품이 있었어요. 이 상품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수익을 냈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도 버텼죠. 여기에 돈 넣은 사람들은 당연히 다 돈을 벌었을까요? 놀랍게도 가입자 중 상당수가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중간에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좀 떨어지면 무서워서 빼고, 좀 오르면 다시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손실이 쌓인 겁니다. 자기 손으로 기회를 날린 거죠.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에 한 번은 크게 빠집니다. 내 통장에 3천만 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2천만 원대로 쪼그라들어 있어요. 이때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 그리고 바닥에서 손절합니다. 근데 여기서 버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지나니까 본전 회복하고 1년 지나니까 오히려 더 올랐어요.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갑자기 반값이면 더 사잖아요. 투자도 똑같아요. 싸졌을 때가 더 살 기회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음식 할인엔 좋아하면서 주식이 할인되면 도망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으로 세팅해버리는 겁니다. 매달 월급날 일정 금액이 알아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두세요.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사지는 거고, 오르면 내가 가진 게 더 비싸지는 거니까요.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수익률이 가장 좋은 투자자들은 주식을 오래 묵혀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자주 사고 판 사람들은 성적이 안 좋았어요. 내가 시장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건드릴수록 결과가 나빠진 거죠. 한 가지 더요. 2배, 3배 수익 난다는 레버리지 상품 있잖아요. 이건 절대 손대지 마세요. 반대로 2배, 3배로 잃을 수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녹는 구조예요. 시간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래 투자할수록 손실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보다 지금 시작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국내 상장 S&P 500 상품을 ISA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사세요. 매달 자동으로 사지도록 설정해두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빠져도 팔지 말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은 미래의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